각자 일하고 있는 학교급의 단점부터 매도 먼저 맞듯이 단점부터 말하고 장점을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씩 핑퐁핑퐁 할까요? 그럴까요? 일단 개수. 초등이고 중등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20개씩에 추리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설명도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눈이 아파요 하고 오면은 그게 진짜 아픈 건지 간지러운 건지 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아픈 거야, 간지러운 거야, 아니면 따가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간지러워요 이래요. 아픈 게 아닌데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디 부딪힌 게 아닌데 눈이 안 보여요 이래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응급상황이잖아요. 각가지 막 테스트를 해요. 막 이거 보여? 이거 몇 개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보여요 이래. 그러면은 뭐지? 하고 병원 보내면은 알러지 증상이 좀 심해가지고 그냥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건데 안 보인다고 표현한 거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제일 많이 오고 배 아파요. 어디가? 언제부터?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오전 중에 오면은 우유 먹었어? 물어봐요. 우유 급식하고 나서 애들이 배 아픈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유 먹었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의학 용어라던가 어른의 말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다시 번역해서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진짜 애들 무서워서 우니까? 무서워서 운다기보다는 민원이 제일 크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이 친구가 느꼈을 때는 선생님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라고 어디에 막 가서 말해요? 집에? 집에 가서 말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학교로 전화가 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는데 들었어요. 주변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끔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제 그만. 친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한 건가요? 하나? 네, 하나 했어요. 저 그렇게 막 많이 적진 않았는데 네. 많으신가 봐요, 단점이. 나 11개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공감 가는 게 뭐냐면은 저 학교에 인공 눈물이 있고 충혈되거나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넣는 안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일회용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인공 눈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요. 혹시나 해서 왜? 눈이 건조해서 아니면 눈이 간지러워서 눈이 아파서 아니면 그쵸. 눈이 충혈돼서 하면은 사정을 해야지. 눈이 간지러워서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인공 눈물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눈물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고등학생들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쵸. 근데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아이들도 10년이 넘는 동안에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럴 때 인공 눈물을 넣어야지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고 그에 맞는 약을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저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저는 좀 기분 나쁘거든요. 뭐 달라고? 저 약간 이제 나만 그런가 하고 물어봤는데 다른 동기생들도 아니 근데 그건 좀 나도 기분 나빠 이러더라고요. 뭐라 그래야지? 뭐 타이레놀 주세요, 백초 주세요, 뭐 유산균 주세요 이런 거 막 말하면은 뭔가 그거 자체가 뭔가 본인이 이미 진단을 내리고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 기분 나쁜 포인트를 모르겠는데 그냥 그 태도에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맞아. 오자마자 인사를 안 하고 선생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저 인공눈물 주세요 이게 끝이니까 맞아, 그게 맞아.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학년 반 이름도 밝히고 저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은 저는 이제 그건 좀 내려놨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니까 그냥 주면은 그냥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저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은 너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해야지. 그리고 그 전에 노크하고 인사하고 학년 반 이름을 말해야지. 이렇게 다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일단은 단점을 말하자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오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단점으로 일단 뽑았어요. 나는 왜냐면 초등 고등학교만 가고 싶은데 초등은 그냥 초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관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내가 집어서 가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지만 내가 뭐 화성어산에 있는데 수원으로 나가는 이런 시외 대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런 구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따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이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입장에서 단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받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초등에서 공립특수학교를 함께 발령 나온다. 이거는 초등의 단점이에요. 그건 진짜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특수학교가 사실 그냥 특수학교가 왜?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특수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반까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완전 애기부터 성인까지 다 그쵸.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소통이 뭐 고등이라던가 직업반까지 가는 애들은 소통이 그래도 좀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아요. 그 응급 상황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단점으로 하나 써놨어요. 진짜 11개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단점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안 좋은가 봐요. 저도. 아닌데 좋은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무 사용이 단점이에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일주일에 6일이 7교시인데 제가 퇴근이 4시 45분인데 학생들도 4시 40분에 끝난다는 게 정말 최대 단점이라 연가를 한 반절 정도 써본 적이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정말 초등이 좋습니다. 네. 단점 또 말해야 되는 거죠? 단점은 방문자 수가 일단 많은 것 같아요. 중등에 비해서 확실히 방문자 수가 많고 그 중에서도 이런 걸로 왜? 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맞아. 차라리 진짜 다쳤으면은 그것까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냥 진짜 상처가 나고 가벼운 상처지만 그래도 상처가 나면은 그것까지 내려놨는데 뭐 그냥 교실에서 너무 울어요. 그렇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애가 이걸 너무 무서워해요. 이러면서 보내거나 약간 보육기관 느낌. 네, 그렇게 보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애들 목이 물려서 간지러움을 잘 못 참잖아요. 긁으면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러면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따가웠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근데 막상 보면은 피가 안 나. 이미 멈춰 있거나 그냥 긁은 자국만 남아있고 그래서 왜 왔지? 멈췄는데? 긁지 마 이러면서 보내고 아파서 왔다고 하는데 그냥 왜 상처도 없이 진짜 발적의 정도 상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냥 씻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보내고 약간 진짜 약간 짜잘짜잘한 것들로 많이 오나 봐요. 그냥 내 몸에 여기 상처가 났네 하면 이렇게 와요. 하루에 몇 명 와요? 하루에 요즘에 한 40명에서 60명 사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처음에 항상 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학교랑. 근데 그 전에 학교에서는 그래 그때 뭐 100명도 봤는데 이게 뭐 5, 60명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많습니다. 방문자가 많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담임 선생님들도 되게 별거 아닌데 이 친구들을 3번, 4번 진정시켰다가도 안 돼서 보내는 거라서 그냥 받고 있죠 뭐. 그니까요. 참 학교마다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서는 중학교인데도 하루에 60명 이상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고등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중등에서는 고등이 좀 더 말도 통하고. 단점 하나 말하자면 고등은 그 사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라 하면은 크게 보면 자살 사고도 저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겪었었고 그 다음에 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팔이나 아니면 팔뚝 이런 곳에 그 칼로 이렇게 긁어서 그런 이렇게 표출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상담 선생님도 되게 바쁘시고 자해를 하면은 그거를 또 사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기관리위원회가 또 자주 맞아요. 열리고 네.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내일도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조금 많다. 좀 스케일이 조금 초등에 비해서는 좀 크게 일어나지 않나
자해 쪽 말고 그냥 뭐 음. 체육 활동이라던가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것도 되게 많아요. 체육 안전공제회 담당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3월 초에 그 안내만. 학생 수에 대비한 그 금액을 품위를 하고 저를 항상 결제 라인에 넣어서 협조로 거치시죠. 이제 그 직원 안내도. 진짜 안전공제도 화딱지 나던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몰라요. 이거를 저한테 여쭤보면은 저는 약간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당황스러운 게 담당자인데 왜 모르냐. 그러면 전 제가 왜 담당인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체육 선생님들 잘 아시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안 돼요?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전공제회 그 결제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막 골절되고 어디 뭐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게 많아서 좀 크게 다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초등에 비해서. 저희는 약간 그게 체육 선생님 성향 따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일반 교실에서 다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별로 없고, 근데 체육 선생님의 그 성향에 따라서 진짜 자주 다치는 애들이 있고, 그래도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별로 안 다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 좀 사고가 많냐 적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초등은. 좀 더 활동적이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은 더 많이 다치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활동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준비 운동 시간이 좀 적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통제가 적은 수업 있죠. 그러니까 좀 체육 수업을 똑같이 뭐 축구를 하더라도 통제가 좀 더 철저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좀 적은데 통제가 잘 안 되는 수업의 경우에는 진짜 막 이거 꺾이고 저거 꺾이고 막 골절되고 그리고 치아 사고 되게 많고 그래서 막 체육관 같은 데서나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거기 뭐 물기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아니면 여기 닦아라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통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미끄러워서 받고 그러면 이제 막 골절되고 그런 그래서 저희는 그 체육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그 경쟁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해보시죠. 네. 단점 그 다음 거는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아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실상은 뭐 그렇지는 않을 정도인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아파요! 그래서 소리 지면서 오는데 막 말도 잘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기다려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정됐어? 이제 한번 봐볼까? 여기 괜찮아. 다치면 원래 아파. 이렇게 하고 보내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근데 아이가 올 때 저도 이렇게 달래줘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해서 막 달래줬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지켜봐요.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그럼 알아서 이렇게 조절돼요. 그거랑 저희는 이거 단골이 일단 모가지 단골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초등은 6년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동을 하면 상관은 없지만 뭐 계속 만기 넘어서 유예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단골을 6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네. 이 친구가 막 3학년, 4학년이 돼서 뭐 올해에는 막 진짜 10번밖에 안 왔어.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너무 막 진짜 100번 온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미 내가 그 전에 이 아이를 2, 3년을 보면서 1년에 막 몇십 번씩 봤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단골에 대한 뭐랄까요 그 역치가 좀 낮다? 왜냐면은 저희도 조금 힘든 학생들 있잖아요.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학생들. 그럼 저희끼리 하는 말이 그 친구 몇 학년이죠? 이러면은 3학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려보내면 되니까 괜찮아 이제 곧 졸업하잖아요. 힘내세요. 이제 이러고 2학년이라면 그래서 그래도 1학년 아닌 게 어디야 하는데 이제 1학년이다 하면은 3년이나 봐야 되네요. 하고 이제 뭐 어떡해요 이제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6년이면 조금 힘들겠네요. 저희는 1학년 때 자주 오는 애들은 진짜 3학년 때까지도 계속 자주 오고 근데 이게 사실 담임 선생님들이랑 또 잘 맞고 적응을 잘 하면은 애들이 커가면서 잘 안 오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좀 본인이랑 잘 안 맞는 담임 선생님 만나면 그때 또 폭발해서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게 좀 단골이 너무 많고 오래 봐야 된다. 이게 단점 중 하나입니다. 고등의 단점은 아까 사고가 많다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 좀 크게 나타나요. 뭐 우울, 불안, 공황장애, 그다음에
실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서 실신. 그런 정서적으로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나 이런 것도 10대 후반에 많이 발현되듯이 그런 정신과적 질환이 뭔가 그래도 자기가 인지 능력이 조금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고등학교는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우 관계를 제일 예민하게 다 거쳐왔고 또 제일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이런 뭐 따돌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적응이거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거를 극복해내기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쓰러워요. 그냥 정신과적 질환은 제가 치료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자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런 점이 단점? 내가 케어하기 조금 벅찬?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울 것 같긴 해요. 저희들도 사실 지나왔던 그 성장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나와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게 전부처럼 생각이 드니까 네, 어렵죠. 뭐 짜잘짜잘한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업무 추진할 때 동행 수준으로 학부모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하교시킬 때 뭐 아파서 집에 보낼 때 이럴 때라던가 뭐 정액특 검사과 할 때라던가 뭐 설문조사 할 때 이럴 때도 협조가 필수적이다. 요거.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초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돌봄, 방과후, 늘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은 병설 유치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 동기 선생님들은 다 있어요. 병설 유치원이. 그래서 병설 유치원 업무에 저희가 협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는 겸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다 병설 유치원을 겸직으로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겸직이 아닌데 어쨌든 계속 협조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인가 유치원 보건교사도 뽑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보건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병설에 다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로 뽑는 유치원 보건교사는 단설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만 크게 하나 학교처럼 있는 곳. 진짜? 그게 공립으로 있어요? 공립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치되는 보건교사들. 공립의 병설은 저희도 겸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은 겸직이 안 되나? 근데 영양쌤들은 또 되는 거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보건선생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겸직으로 돼버리면은 유치원의 업무가 진짜 많이 넘어올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뭐 보건실 보내는 거를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겸직이 돼버리면은 진짜 얘네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막 5, 6세부터 6학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병설 근데 보건교사를 따로 배치할 너무 만큼의 그 수가 규모가 작긴 하네요. 병설 유치원 대부분 뭐 2학급 아니면 뭐 아무리 많아봤자 5, 6학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단설처럼 그렇게 배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 그럼 더 제가 있으면 쭉 쭉 말할까요? 말해주세요. 저 일단 또 있는 거 외부 봉사 인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초등의 경우에는 뭐 실버 인력 이런 분들도 많고 지킴, 배움터 지킴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사님 도와주시는 따로 뭐 실버 인력 분들이 따로 계시고 등하교 할 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지도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뭐 나랑은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교직원 결핵 검진 업무를 많이 맡고 있잖아요. 다 포함시켜요. 네, 근데 이분들도 포함이 돼버리니까 아니 나는 이분들이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건실을 이용할 때가 계세요. 근데 보건실 이용하는 거 뭐 괜찮아요. 네. 뭐 가끔 한두 번씩 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뇌질환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이미 과거력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뭐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살짝만 다쳐도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들의 뭐 과거력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막 혈압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이분들이 쓰러지실지 모르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은 그 보건실의 신격화인데요. 아까 그 많이 오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보건실에 오면은 모든 게 다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안정이긴 한데 보건실에서 다 고쳐준다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동물들 데리고 오거든요. 저 진짜 한번 애들이 그때 학교 시간이었나 그랬는데 애들이 보건실 문 벌컥 열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기 피 흘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막 못 일어난대. 그래서 막 구급 가방을 챙겨서 막 갔어요. 갔는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얘가 벙쪄가지고 너네 이거 말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고양이가 왜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다고 얘 어디 다쳤나 보다고 선생님 얘 좀 고쳐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선생님 동물들은 못 고쳐. 그래서 일단은 얘 좀 따뜻하게 해줄까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담요 덮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참새도 데리고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런데 건물이랑 건물 이어진 곳에 유리창 같은 게 있는 곳은 거기 새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투명하니까. 그럼 새를 들고 막 이렇게 새가 죽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경악을 하는 거죠. 계속 왜 들고 오는 거야 대체.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순수하다. 네, 순수하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도라에몽 주머니 같이 약간 모든 걸 다 여기서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 드라이기 들어봤고 팬티 있나요 들어봤고 또 옷 있나요 이것도 들어봤고 별의별 거를 다 찾습니다. 제가 그런 게 보건실에 왜 있어 이러면은 애들이 없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약간 그러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선 되게 보건실이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실반을 들어봤고 양말 그다음에 칫솔 치약 세트. 아니 칫솔 치약 세트 있을 법해. 아니 제가 한두 번 주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야. 이제부터 말하지 마. 하면서 또 주고 있죠. 그거랑 이제 다음 거는 학부모 민원이 많다. 그래서 당장 막 학교로 찾아오거나 이런 거 많고 그래서 보육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어리니까. 근데 옛날에 비해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내가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도 하나 더 적어놓은 거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과목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학년끼리 뭐 여행도 가시고 막 그런 게 있지만 물론 그들도 지금 여행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제가 거기에 끼지 못해서 모르는 걸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동료 간의 교류가 비교과는 중등에서는 좀 적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보다는 아마 초등학교가 더 성향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교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교류는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여행 가는 거는 저희 그 동기 보건 선생님들. 그 보건 선생님들이요? 네, 보건 선생님들이랑 가는 거고 저도 학교 선생님들 카페에 학교 선생님들인 줄 알았어. 밥도 안 먹어요. 거의 잘 안 먹고. 근데 그 확실히 챙겨준다는 느낌은 있어요. 학년 다 그 동학년으로 묶여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떡을 하나 돌린다고 하더라도 동학년끼리 이렇게 나눠서 놓거든요. 그럼 그걸 한 번에 다 가져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보건 선생님 지금 올라와서 떡 좀 드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은 가서 이제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챙기는 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부서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냥 저는 보건 부장 같아요. 아, 맞아요. 보건실에 있는 보건 사람, 보건실 맞아요. 사람. 그치, 혼자지. 근데 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직업이 아닐까. 저는 잘 맞습니다. 저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이랑 학부모, 학생 모두 기본적으로 안내할 때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단점으로 해놨고요. 약간 이런 것까지 안내해줘야 돼? 라는 느낌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많아요. 뭐 동선, 뭐 검진 같은 것도 동선도 뭐 1층 여기로 갔다가 2층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전화는 와요. 네. 잘 안.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그 화장실 따라오는 거. 애들이요? 응.
왜 따라와요? 어? 왜 왜 따라오냐고요? 몰라요, 따라. 오지 마. 따라오고. 혼자 있게 좀. 그리고 저 그것도 있어요. 똥 닦아주세요. 아. 근데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동계 선생님들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1학년 초기에 이제 한 3, 4월 달에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똥 좀 싸고 와라 했는데 똥이 마른데 똥이 안 나요. 이러면서 가서 싸고 와라 했는데 선생님 저 똥을 못 닦아요. 닦아주세요 하는 그런 게 예, 있었었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매품은 토하는 거 닦기. 이거는 근데 초등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초등선생님들 다 토 한 번씩은 다 닦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파전 만들면 이제 닦고 표정 관리하고 닦고 이제 아이 잘 해서 보내고. 저도 올해 한번 닦았네요. 아 고등도. 네, 완전 분수토를 해가지고. 아이고 많이 극치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단점은 초등이 많은 걸로. 내가 너무 자잘자잘하게 너무 많이 썼어. 아 근데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서. 네. 장점도 많을 거 아니야 또.